자, 안녕하세요. 송철호쌤입니다. 오늘은 가정법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같이 프린트를 하나 줬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출력을 하거나 아니면 모니터에 띄워가지고 같이 수업을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법의 전반적인 개론에 대해서 보고 그리고 이제 교과서로 다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가정법은 일단 가정법이라는 것은 많은 학생들이 잘못 착각을 하고 있는 게 가정법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가정법은 if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if가 가정이라고 생각하지만 if가 가정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뭐로 가정을 나타내는 거냐? if절, I wish절 또는 as if절 이렇게 특수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if절, I wish절, as if절 이 특수한 상황에서 동사의 형태라는 글자를 다시 써줄게요. 동사의 형태로 가정을 나타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이거를 이제 동그라미 1번으로 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동사의 시제와 그리고 동사의 형태, 이 형태를 뭐라고 할까? 상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어쨌든 형태라고 이야기할게요. 이때 이제 시제와 형태를 구분할 건데 이 시제는 사건이 발생된 시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형태라는 것은 표기 방법, 말하거나 또는 쓰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거에 일어난 일은 과거 시제고 표현할 때 과거 동사를 씁니다. 지금 현재 시제는 현재형으로 쓰죠. 미래 시제는 미래형이 없어요. 그래서 조동사를 가지고 미래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일단 단순하게 과거, 현재, 미래만 보더라도 이 시제가 3개임에도 불구하고 동사의 형태는 2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왔어요? 자, 시제와 동사의 형태를 맞춰주면 이걸 시제일치라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모든 영문법은 직설법이라고 합니다. 이 직설법이라는 것은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한다가 아니라 있는 모습을 그대로 표현을 하는 것. 그래서 수도 맞춰야 되고 시제도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런데 가정에서는 시제와 그리고 동사의 형태가 일치시키지 않아요. 그걸 바꿉니다. 뒤튼다고요. 그렇게 가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현재 시제, 이 현재 시제를 현재형으로 쓰는 게 아니라 무슨 형으로 쓴다고? 과거형으로 쓰는 거예요. 과거 시제는 과거형으로 써야 되지만 과거형으로 쓰지 않고 뭘 쓴다? 과거 완료형으로 씀으로써 시제와 형태가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시제와 형태가 일치하지 않죠? 이게 뭘 나타내는 거라고? 가정을 나타내는 겁니다. 다시 가정을 나타낸다는 말이 좀 어려우면 이게 결국 뭘 나타내는 거라면 비현실성을 나타내는 거다. 실제로 일어나는 모습은 아니다 이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세 번째는 이 가정법의 명칭이 있어요. 이 가정법의 명칭은 어디서 왔냐면 if절 또는 I wish as if 절에 있는 동사의 형태에서 왔습니다. 동사의 형태에서 온 거야. 그럼 이 가정법의 명칭은 뭐랑은 상관이 없냐면 실제 일어나는 시제와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모양 자체가 그죠? 예를 들어서 가정법 과거라는 말을 쓰면은 과거 시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if절에 있는 동사의 형태가 과거형인 거야. 가정법 과거 완료 라는 말을 쓰면 시제가 과거 완료 시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if절이나 I wish, as if절에 있는 동사의 형태가 과거 완료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시제와 상관이 없이 동사의 형태를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그냥 과거라고 쓰면 과거 시제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앞에다가 가정법 과거 할 때 가정법이란 말을 쓰는 거야. 이때 가정법 과거는 과거 시제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 앞에 꼭 가정법이란 말을 붙이는 것은 시제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혼란을 예방하고자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프린트 보세요. 가정법의 조건에서 if가 가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동사 형태가 가정을 표현하는 거다. 가로치고 특수구문이라고, 특수한 상황이라고 했죠. if절 또는 I wish that절 이 뜻은 생략합니다. 그 다음에 as if절. if절이나 I wish that절이나 as if절에서 동사의 형태를 가지고 가정을 나타내는 거다. 현재 시제는 과거형으로, 과거 시제는 had pp, 과거 완료형으로 쓰면서 시제와 형태를 일치시키지 않았지? 그렇게 비현실성을 나타내자고 약속을 한 겁니다. 동사의 형태가 가정법의 명칭을 결정한다. 가정법 과거 완료. 이건 시제하고 무관하다. 뭐와? 동사의 형태와 일치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if절로 갑니다. 자, 1번에 가정법 과거. 이거를 1번과 2번과 3번을 묶어가지고 if 절 가정법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형태는요. 보세요. if 나오고 이건 부사절입니다. 주어 그리고 동사의 형태를 써야 되는데 빨간색이 있죠. 가정법은 가정법 과거하고 가정법 과거 완료 일단 그 두 가지만 머릿속에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동사 형태가 뭐라고? 과거형이 나오겠죠.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완료형이 나오겠지. 여기까지가 if절인 겁니다. if절. 그래서 if 다음에 주어 동사, 동사의 형태가 과거 완료형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다음에 주절입니다. 주절에서는 뭘로 가정을 나타내냐면 자 보세요. 가정의 조동사가 있어요. 가정의 조동사. 이때 이 가정의 조동사가 뭐냐면 would, should, could, might. 이걸 조심해야 될 게 will의 과거형, shall의 과거형, can의 과거형, may의 과거형이라고 하면 안 돼요. would, could, should, might는 그 자체로 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조동사입니다. would 치면 네이버에서 한 5번이나 6번째 줄에 가정의 조동사라고 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놈은 해석이 중요한데 어떤 책에도 해석이 잘 없어. 그래서 선생님이 해석을 정리해 줄 겁니다. 이거는 쓰고 줄 부분이니까 먼저 쓰세요. 먼저 would, should, could, might. would는 뭐뭐 할 텐데. should는 뭐뭐 해야 하는데. 이런 겁니다. could는 뭐뭐 할 수 있을 텐데. might는 뭐뭐 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would, should, could, might가 할 텐데, 해야 하는데, 할 수 있을 텐데, 할지도 모르는데. 자, 그리고 잘 봅니다. 조동사니까 뒤에는 뭐가 나와줘야 될까요? 당연히 동사의 원형이 나오겠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일단은 먼저 여기부터 먼저 봅시다. if절에 주어 다음에 동사의 과거형이 나오고 주절에서는 가정의 조동사 would, could, should, might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 나왔어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가정법 과거라는 말을 쓰고 이때 이 과거는 과거 시제가 아니라 if절에 있는 동사의 형태에서 이름이 지어졌다. 됐지? 그러면 주어가 뭐뭐 하면 또는 한다면 주어가 뭐뭐 할 텐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과거 시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했더라면 할 텐데 이게 아니란 말이야. 알겠죠? 자, 다음에
이번에는 if절 다음에 동사의 형태가 아까 썼지만 과거 완료형. 과거 완료형은 had pp로 고정이 되어 있죠. 과거 완료를 쓰고, 자, 다음에 이제 잘 봐야 될 게 조동사 뒤에는 과거형을 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조동사의 이전 시제는 어떻게 써야 되냐 할 때 완료 시제를 빌려옵니다. have pp가. 이거는 맥락이 똑같아요. 동사의 원형을 써야 되는 경우가 to 부정사할 때 to 뒤에, 다음에 동명사나 분사할 때 ing 앞에. 그래서 to 동사 원형, 동사 원형 ing 형태. 그리고 조동사 뒤에도 동사 원형 써야 되겠지. 이렇게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 경우에 그 이전 시제를 쓰려면 to 부정사는 to have pp. 됐죠? 그 다음에 현재 분사나 동명사는 having pp. 그럼 조동사는 조동사 have pp를 쓴단 말이야. 오케이? 이게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면 would have pp, should have pp, could have pp, might have pp를 내는 거고, 자 봅니다. would have pp, 이거는 have pp를 다 일일이 쓰는 건 소모적인 일이니까 이렇게 봤을 때, 자 would have pp는 해석이 어떻게 될까? 뭐뭐 했을 텐데. 과거에 주어가 뭐뭐 했더라면 뭐뭐 했을 텐데. 그 다음에 should have pp는 뭐뭐 했어야 했는데. 후회와 아쉬움을 나타내는 거죠. 과거에 주어가 뭐뭐 했더라면, 자 주어는 뭐뭐 했을 텐데. 다음에 could have pp는 뭐뭐 할 수도 있었는데. 됐죠? 뭐뭐 할 수도 있었는데. 또는 다음에 might have pp 할게요. might have pp는 뭐뭐 했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해석은 지금 잠시 멈춰서 빈 공간에 쓰셔야 돼요. would have pp, should have pp, could have pp, might have pp. would have pp는 뭐뭐 했을 텐데. should have pp는 뭐뭐 했어야 했는데. would have pp는 뭐뭐 할 수도 있었는데. 또는 그죠? 뭐뭐 했을 수도 있었는데. 뭐 이렇게 써도, 예, 어떤 말, 이게 말이 좀 어색하다. 할 수도 있었는데 이게 좀 더 낫겠네. 그리고 might have pp는 뭐뭐 했을지도 모르는데. 이해되셨죠? 꼭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주절에 would have pp, would, should, could, might have might 다음에 have pp가 나오면 이거를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때 과거 완료는 실제 시제인 과거 완료가 아니라 if절에 있는 형태, 동사의 형태가 과거 완료 형태다. 됐어요? 그럼 보시다시피 해석 자체는 과거 시제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 완료 형태는 과거 시제, 그 다음에 과거형은 현재 시제. 이해되셨죠? 그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지워지고, if가 가정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if가 가정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잘 보세요. if라는 것은 조건에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조건과 가정의 차이점 뭐냐면, 이미 발생한 것은 조건일까요? 가정일까요? 다시 반대로,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은 조건일까요? 가정일까요? 자, 이미 벌어진 일은 가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아니라면 어땠을까? 이게 가정법이에요. 그러면은 조건은 뭐냐?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반 반장이 하는 행동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반장이라면 저렇게 안 할 거야. 그럼 우리 반 반장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겠죠. 이거를 뒤집어서 제가 반장이 아니라 내가 반장이라면 이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제 반장 후보가 돼서 앞에 이제 연설을 하는데, 내가 이 반 반장이 된다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이 반 반장이 된다면 매주 햄버거를 하나씩 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가정일까요? 조건일까요? 얘는 조건이죠. 미안합니다. 조건이죠.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이고, 이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겠다라는 거거든. 자, 그래서 조건이라는 것은 아직 벌어지지 않았거나 아직 내가 모르는 상태일 때는 조건을 거는 거고, 내가 알고 있는 상태 또는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A하고 B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B가 A한테 야, 돈 좀 꿔줘. A가 얼마? 1,000만 원. 야, 씨, 내가 어디 있냐? 1,000만 원이. 1,000원도 없다, 임마. 이렇게 됐어요. 그 이제 B가 이야기합니다. 너 C 알지? 알지. C가 지난번에 로또 당첨됐다고 하던데. 나도 들었어. 내가 걔한테 한번 가볼까? 이 상황에서 A는 C의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냐? 얘가 로또에 당첨됐지만 자기가 도박을 해가지고 다 날려버린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가로 안에 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A가 B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걔도 다 날려먹었어. 가로 닫고 버리세요. 만약에 걔가 돈이 있으면 너한테 빌려주겠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A는 C가 돈을 다 날려먹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C는 인성이 참 좋은 아이야. 도박을 해서 운이 나쁘지만. 그래서 얘가 돈이 있으면 너한테 빌려주겠지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A는 C가 돈이 없다는 것을 아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가정일까요? 조건일까요? 가정이죠. 돈이 있다면 너에게 빌려주겠지? 하지만 걔도 다 날려먹었어. 이거거든.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또 상황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C한테 가볼까? B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A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걔 괜찮은 애잖아. 한번 가봐. 만약에 걔가 돈이 있으면 너한테 빌려줄 만한 놈이야. 이거는 A가 C의 현 상황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모를 때 쓰는 거란 말이에요. 이때는 뭘 쓴다? 조건을 거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if 절이에요. if he 다음에 have라는 동사의 원형을 쓸 겁니다. some money, 좀 여분의 돈이라는 말이 나왔고, 자, 다음에 주절을 써볼게요. he lend라는 말이 빌려주다라는 뜻입니다. it to you. 그래서 lend를 가로 딱 쳐볼게요. 만약에 if 절에 if he has some money 라고 하면 이건 가정인가요? 아니죠. 가정은 과거형과 과거 완료 형태밖에 없습니다. 이거 현재형을 썼다는 것은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걸까? 이건 조건이 되는 겁니다. 조건이면은 이 C라는 놈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황이야, 모르는 상황이야? 모르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걔가 돈이 있으면 너에게 빌려줄 거고 돈이 없으면 못 빌려주겠지? 그러면 가볼 만한 가치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가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조건이라는 것은 있으면 빌려줄 수 있으니까. 즉 50%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주절 볼게요. 주절 보면은 he will lend it to you. 그는 너에게 빌려줄 것이야. 주어의 의지를 나타내는 미래형 조동사 will을 쓴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주절에는 will이란 조동사를 써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 주절에는 그냥 일반적인 형태, 즉 다시 말해서 미래형도 되고요, 현재형도 되고 명령도 다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맞아 무조건 will이란 조동사를 써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조건일 때는 if절의 동사 형태는 현재형으로 쓰고 그 다음에 주절에서는 미래일 때는 미래형, 현재일 때는 현재형, 심지어 명령문도 된다. 만약에 네가 서울대 가고 싶어? 지금 당장 공부해. 이 명령문이잖아.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이 C라는 놈이 돈을 다 날려먹는 것을 A가 알고 있어. 하지만 얘는 참 인성이 좋은 놈이니까 야, 그럴 리는 없지만 걔가 돈이 있으면 너에게 빌려주겠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게 가로 딱 쳐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he 그 다음에 동사 형태는 과거형을 써야 되니까 lend를 써야 되는 거야. If he had some money. 내가 방금 lend라고 했니? had를 써야 되겠지. If he had some money. 그가 돈이 있다면 그는 너에게 빌려줄 텐데. 여기서는 지금 조동사 would, should, could, might 중에 골라야 되는 것이고 이거를 뭘 쓰는지는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석상 올바른 걸 쓰면 되고요. 형태가 뭔지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형태가 would라는 조동사를 썼다. 그리고 would lend it to you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이때는 뭐가 되는 거죠? 가정법 그리고 if절에 있는 동사 형태가 과거니까 가정법 과거가 되는 거다. 돈이 있다는 걸 알아요? 없다는 걸 알아요?
다시 돈이 있다는 것 또는 돈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죠.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없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B 입장에서는 A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지에 따라서 C를 찾아갈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A가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가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A가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가볼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고 있어요? 없다는 것을 알고서 만약에 있다면 이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가정법의 형태 자체는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했을 때 그 이면에 깔려 있는 게 뭐냐면은 그것은 앞으로 벌어질 일이다. 선제 조건이다. 라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라는 것인지 그것이 뉘앙스로 깔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는 뭐냐? 과거 상황이에요. 만약에 그가 그 당시에 돈이 있었더라면 너에게 빌려줬을 텐데 그는 그 당시에 돈이 없어서 너에게 빌려주질 못했어. 그 당시에 그가 돈이 있었더라면 할 때는 had PP 형태고 have의 PP 형태가 또 had니까 had가 나온 겁니다. 틀린 문장이 아닌 거예요. 자, 다음에 너에게 빌려줬을 텐데 would have PP 형태겠죠? 그래서 lend의 PP 형태는 lent가 되는 겁니다. 됐니? 이거는 가정법 뭐가 된다고? 과거 완료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프린트로 옵니다. 1번하고 2번을 먼저 할 거예요. 1번에 보시면 if he has some money, he will lend it to you. 이거는 조건이라고 써 있죠. 그 다음에 if he had some money, he would lend it to you. 그가 너에게 빌려줄 텐데. 이게 가정법 과거입니다. 이번에 가정법 과거 완료로 가겠습니다. 예문이 좀 바뀌었죠. If we know the fact at the time. at the time 밑줄 긋습니다. 이건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죠. 그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했으니까 know의 형태는 had PP 형태인 had known이라고 써야 되겠지. We avoid the target. 우리는 다죠. 타겟이 아니지. tragedy. 우리는 그 비극을 피했을 텐데. 이거는 would have PP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밑에 답은 would have avoided를 쓰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다음에 혼합가정법 내려가겠습니다. 혼합가정법은 말 자체가 조금 무시무시처럼 보이지만 별거 아닙니다. 혼합됐다는 거예요. 근데 혼합되는 비율, 이제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 지금 네가 뭐뭐 한다면 과거에 네가 뭐뭐 했을 텐데 이건 말이 됩니까? 지금 네가 뭐뭐 한다면 과거에 내가 바뀝니까? 안 바뀌죠. 과거에 이랬더라면 지금 뭐뭐 할 텐데 이건 가능하지. 보통 어른들 말하는 거 있잖아. 야, 내가 첫사랑에 실패만 안 했으면 너마다는 애가 있다. 이거 있잖아. 그러면은 현실은 뭐니? 첫사랑에 실패했었다 과거에. 그리고 지금 너마다는 애가 없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형태는 어떻게 될까? 과거적 if절에는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고 주절에는 가정의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을 써야 되겠지. 여기로 가주는 거란 말이야. 이게 혼합가정법이야. 근데 이제 단서가 어떻게 나오냐면 과거를 나타내는 시점이 나오고요. 현재를 나타내는 시점이 나옵니다. 특히 여기 now 같은 것들이 잘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부사의 시제를 보고 혼합가정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내가 그 주식을 2009년도에 샀더라면 나는 지금쯤 부유할 텐데 여기서 in 2009 동그라미 칩니다. 그리고 now의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면 if절은 과거에 대한 이야기니까 과거는 어떻게 됩니까? 과거 완료 형태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had bought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쿠슈마 뒤에는 now,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동사 원형을 써야 되겠지. 그래서 would be라고 쓰는 거라고. 오케이? 이해되셨어요? 이게 혼합가정법입니다. 자, 이제 이거를 직설법으로 바꾸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까 말했지만 가정은 현실과 어떻게 된다?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야. 현실과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여기에서는 보세요. 뭐였지? had였죠. 그 다음에 이거는 would 다시 would lend it to you였지? lend it to you. 자, 여기서 얘가 동사의 형태죠. 직설법으로 바꾸는 것은 이렇게 바꾸면 돼요. 만약에 그가 돈이 있다면 너에게 빌려줄 텐데 이 말은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그는 돈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빌려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if는 뭐로 바꿀 수 있냐면 as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때 as는 because의 뜻입니다.
됐지? 그 다음에 he 주어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주어는 바꾸면 안 돼요. 여기선 지금 바꾸는 것들만 색깔을 넣을 거야. 자, 다음 had pp. 얘는 뭐로 바꿔야 될까? 바꿀 때 과거형이지만 실제 시제는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현재형을 써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has를 쓸 거야. 근데 내용은 돈이 있다 없다? 없다지. 그래서 곱하기 not을 할 거란 말이야. 여기가 긍정이면 여기는 부정을 써줘야 되고 여기가 부정이면은 not을 만나면 이중부정이 되겠지? 긍정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긍정이니까 부정으로 써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될까? does not have. 이해되셨어요? 과거 형태를 현재 시제로 바꿔줘야 되고 곱하기 not을 해줘야 됩니다. 자, 다음 some money. 근데 이거는 여분의 돈이라는 의미에서 썸을 쓴 거고 실제 직설법에서는 돈이 하나도 없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썸보다는 뭐가 더 좋냐면 any가 더 좋아요. 됐죠? 이건 직설법이니까 돈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인간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would land 썼죠? 여기서도 어떻게 써야 된다고? land의 현재형을 써야 될 거야. 근데 지금 보세요. 무조건 will을 써야 되는 게 아니라 그는 지금 돈이 없어서 너에게 빌려줄 수가 없어. 빌려주지 않아. 라고 할 때는 현재형을 써도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지금 무조건 will을 쓰라는 게 아니고 그냥 현재형을 써도 돼. 그래서 will 다시 will not lend it to you 라고 써도 돼요. 하지만 그냥 현재형으로 돈이 없어서 너에게 빌려주지 못해 라고 할 때는 he doesn't lend it to you 라고 써도 괜찮은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would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will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미래일 때는 또는 의지를 나타낼 때는 will이 될 것이고 그게 아니더라면은 그냥 현재형으로 써도 무방하다. 자, 여기는 곱하기 똑같이 not을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will not, does not lend it 이렇게 쓴 겁니다. 됐나요? 이걸 이제 직설법이에요. 그러면 if는 뭐로 바꾼다고? as로 바꿔라. 그 다음에 주어는 그대로 간다. 동사는 시제를 다시 형태를 과거형을 현재 시제로 바꾸고 곱하기 not을 해줘라. 됐죠? 자, 다음에 주절에서는 쿠슈만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will, can, 뭐 shall, may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다. 의미에 따라 가지고 미래를 나타낼 때는 will을 쓰거나 아니면 뭐 can을 써도 상관없긴 하지만 의미에 따라 쓰는 거야. 현재형도 가능하다. 알겠지? 자, 2번 보겠습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자, if 이건 어떻게 바꿔줘야 돼요? if는 as로 바꿔야 되겠지. 그 다음에 had known은 부정어 not을 곱하기 not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형에다가 not을 붙여야 되겠지? 그래서 as we did not know the fact at that time. 됐나요? As we did not know. 다음에 주절은 우리는 그 비극을 피하지 못했다. 즉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는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피하지 못했다가 되겠지. 그러면은 의미는 어떻게 될까? We could not avoid a tragedy. 이거는 can이라는 조동사의 과거형을 쓴 겁니다. 가정법을 쓴 거 아니에요. 자, 만약 헷갈린다면 어떻게 쓸 수 있냐? We did not avoid the tragedy.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다음에 혼합가정법입니다. if 전에는 had pp를 썼으니까 직설법에서는 과거형 그리고 곱하기 not을 해주면 돼요. As I 그 다음에 didn't bought the stock in 2009. 됐어요? 다음에 자, 주절은 지금 당장 나의 위치가 부자는 아니니까 I am not rich now.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다음 이제 4번하고 5번을 같이 갑시다. 이제 if 나갔고 오늘 이제 4번에서는 I wish 가정법입니다. 여기선 지금 내가 2번이라고 할게. I wish 가정법은 I wish 뒤에 대신 생략됐고
그 뒤에 주절이 나오는데 다시 주절이 아니라 주어가 나오고 동사의 형태가 과거형 그리고 과거 완료형. 그럼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I wish는 얘가 기준 시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과거 나왔다고 해서 현재 그리고 과거 완료 나왔다고 해서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기준 시제와 같은 시제냐 이전 시제냐를 나타내는 거예요. 나는 지금 바랐는데 과거형을 쓰면은 같은 시제니까 지금 바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주어가 뭐뭐 하기를 바래. 이 주어가 뭐뭐 했기를 바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얘가 wished 과거형이면은 이때 이 과거형도 같은 시제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가 되는 겁니다. 과거형이니까 무조건 현재 시제가 되는 아니라 기준 시제와 같은 시제냐 이전 시제의 개념이야. 그러면 나는 과거에 바랬어. 주어가 했기를. 그럼 같은 시제. 그 다음에 나는 바랬어. 주어가 그 전에 해줬기를. 그럼 이건 이전 시제가 되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I wish that you hear this music.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 I wish that you 다음에 hear를 형태를 어떻게 썼니? heard this music. 다음에 had heard. 이때는 that music이라고 써야 되겠지? 이게 맞겠죠, 의미적으로. I wish that you hear this music. 그럼 나는 지금 바라는 거, 현재. 그 다음에 음악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네가 지금 나랑 같이 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I wish that you had heard that music. 나는 지금 바랐는데 어제 그 콘서트에 네가 안 왔단 말이야. 네가 그 노래를 나랑 같이 들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지. 됐습니까? 네가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직설법으로 바꿀 때는 I wish는요. I'm sorry that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어 똑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주어, 이 주절과 같은 시제니까 얘와 같은 시제를 써야 되는 거지. 하지만 내용은 뭐니? 지금 듣지 못했으니까 곱하기 낫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곱하기 낫은 가져야 돼. 근데 지금은 I'm sorry 했으니까 현재형이죠? 여기 어떻게 써야 될까요? I'm sorry that you 다음에 지금 음악을 듣지 못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Don't hear this music 이렇게 써줘야 되겠지. 현재형과 같은 시제니까 don't hear 써야 되는 겁니다. 다음에 I wish that you had heard that music 하면은 I'm sorry that 이건 똑같죠. 그 다음에 그 뒤에 시제는 wish보다 이전 시제니까 어떻게 써야 될까? You didn't hear the music 이라고 써야 되는 겁니다. 됐어요? I'm sorry that you don't hear this music. I'm sorry that you 다음에 didn't hear 이때는 this가 아니라 that이라고 좀 바꿔주세요. that music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다음에 이제 as if 가정법을 가보겠습니다. 이만큼 좀 지울까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지금 5번이지만 쌤은 3번이라고 할게요. as if절은 또 부사절이잖아요. 그래서 as if가 주절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as if는 뒤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나오고 as if 쓰고 다음에 주어 동사. 여기가 지금 as if 절이 된단 말이야. 여기도 시제가 어떻게 잡히는 거냐면 얘가 기준이야. 주절에 있는 동사가 기준
시제가 되는 거고 as if 절에 있는 이 동사는 미안합니다. 그냥 동사만 쓰면 안 되겠네. as if 과거형 그러면 가정법 과거가 되는 거고 as if 다음에 과거 완료형을 쓰면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겠죠. 그래서 얘도 어떻게 되는 거냐? 기준과 같은 시제자 또는 이전 시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인 시제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시제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같은 시제, 이전 시제 됐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She talks as if she see a ghost. 자, 이때 see를 어떻게 써야 돼? 가정법 과거를 써야 되니까 so를 써야 되겠지. 그녀는 마치 자기가 귀신을 보는 것처럼 말합니다. 여기서 talks가 현재이기 때문에 이때 so는 봤던 것이 아니라 지금 보는 것처럼 말합니다. 뒤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다음에 she talks as if she had seen a ghost. 이때 had seen은 talks와 이전 시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녀는 봤던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면 이때 직설법을 바꿀 때 앞에 있는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라 as if 절에 내서 이 내용 자체가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잖아. 그래서 in fact를 찍고 여기에 as if만 이제 바꾸면 되는 겁니다. 주어 그대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준 시제와 맞춰가지고 과거형을 어떻게 써야 돼? 다시요. 같은 시제를 써줘야 되겠지. 내가 그냥 아예 답을 쓰겠습니다. 아까처럼. She talks 했으니까 talks가 현재죠. 기준 시제가. 그러면 see라는 다시 saw라는 과거형을 어떻게 써야 되겠지? see를 써줘야 되겠지. 현재형으로. 됐습니까? 그런데 이때 she는 3인칭 단수니까 어떻게 써줘야 돼요? 곱하기 not을 하면은 she doesn't see a ghost가 되겠죠. 이렇게 잡히는 겁니다. talks와 같은 시제인 현재형을 써야 되고 곱하기 not, 부정어를 써줘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보지 않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밑에 어떻게 써줘야 될까? She talks as if she had seen a ghost. had seen은 이전 시점이지. 그러면 talks보다 이전이니까 과거죠.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요? didn't see a ghost. 이렇게 쓰면 되겠네. 됐나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가장 이제 기본적인 거고, 여기 이제 프린트 옆에 보면은 more information 보이죠? more information. 여기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more information 보면은 if의 생략인데, if가 생략이 되어지면 그 if절을 도치를 시켜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if I were you 라고 했으면 만약에 여기에 if가 생략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I와 were를 바꿔서 were I you 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다음에 if I had known the fact. 다시 if we had known the fact. 자, 만약에 우리가 그 사실을 이제 알았더라면 이때 if가 만약에 생략이 되어지면 조동사와 주어를 서로 바꿔서 had we known the fact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독해를 하다 보면은 had we known the fact라는 형태 써 있으면 해석을 어떻게 할 줄 몰라. 이때는 if we had known the fact와 같은 말이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이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됐지? 자, 다음에 만약 뭐뭐가 없었더라면 아니 없다면 없었더라면 이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만약 뭐뭐가 없다면 만약 뭐뭐가 없다면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쓰냐면 if it were not for 명사 이렇게 씁니다. if it were not for 명사라고 쓰는데 이거 만약에 좀 헷갈리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해요. 이때 it은 상황을 나타내는 it입니다. 상황을 나타내는 it은 대명사처럼 그것이라고 해석되는 게 아니라 how is it going 할 때 이때 it은 구체적인 뭔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지내고 있니? 이때 it은 그냥 전반적인 상황을 묻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if it were not for 명사 이 명사가 없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이 명사가 없다면 이라는 말이 왜 여기서 왔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if we wanna for 명사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if를 생략했다 치자. 그러면 it과 were가 서로 도치가 되겠죠. 그럼 이거 같은 말은 뭐가 되겠습니까? were it not for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but for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without 이렇게 잡히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if we were not for, were it not for, but for, without for 이렇게 다시 without 이렇게 쓰면 돼요. 자, 다음에 만약에 뭐뭐가 없었더라면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If it had not been for 명사 이렇게 되겠죠? 이때도 이제 had pp를 썼으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는 겁니다. 이 명사가 없는 상황이었더라면 이렇게 되겠지. 여기서도 if가 만약에 생략이 되어지면은 it과 had가 서로 도치가 되어가지고 had it not been for 이라고 쓰겠죠. 다음에 but for 동일합니다. but for 그 다음에 without. 그래서 had it not been for나 were it not for는 사실은 동사의 형태를 보고 시제가 판단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but for나 without은 똑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지? 뭐뭐가 없다면 이 맞나? 뭐뭐가 없었더라면 이 맞나? 어떻게 하죠? 주절을 봐야 돼요. 주절이 우쿠슈마 다음에 동사 원형이면은 가정법 과거가 되는 거고 우쿠슈마 다음에 had pp가 나오면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겠지. 그래서 이건 주절을 보고 판단할 수 있을 때는 but나 without을 쓰는 거고 주절과 주절 보고 판단할 수 없거나 아니면 혼합 가정법일 때는 were it not, 다시 if it had not been for 또는 had it not been for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일단은 여기까지 했고 이제 좀 세부적인 것들은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이제 148쪽을 할 텐데 목차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좀 보세요. 왜 목차를 보자고 하냐면 우리가 지금 가정법을 선생님이 한 이유는 챕터 12와 챕터 13은 수업이 필요합니다. 가정법이랑 특히 도치 부분은 수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가정법을 촬영을 했고 챕터 11 같은 경우에는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수업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충분히 다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챕터 11은 유형은 안 풀어오더라도 패턴 프랙티스는 여러분 문제를 풀어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는 과제로 나갈 겁니다. 과제로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챕터 12 이 부분은 이제 오늘 촬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말 동안에 문제를 풀어서 가져오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148쪽, 149쪽, 150쪽까지 유형을 문제를 같이 풀 거고 여러분들은 관계사와 마찬가지로 과제는 151에서 153까지는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실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 첫날은 뭐 이제 독해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틀렸던 것들 위주로 해서 선생님이 쭉 설명을 해줄 테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 수요일하고 금요일 날은 이제 도치까지 해서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앞부분에는 이론은 이제 다 끝낼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지금 가정법도 하나 더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148쪽 한번 보세요. 148쪽 보면은 가정법 과거에 해당하는 건데 if절의 과거 형태가 나왔으면 주절에서는 would, pp, 다시요. would, should, could, might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야 되겠죠. 자, if절 보겠습니다. If the earth were the size of the egg 할 때 were에다가 형용사편치를 하세요. 그러면 주절은 뭘 써야 됩니까? would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would fit 써야 되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were를 썼기 때문에 will fit이라는 직설법으로 쓰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 유형 2번입니다. 유형 2번 보시면은 if절이 지금 문제로 나왔고 주절을 보겠습니다. 주절 보면은 could not have met 여기 이미 죽었습니다. 됐죠? 그러면 could have pp가 나왔으니까 if절 뭐 했어야 되겠습니까? if 다음에 had pp를 써야 되겠죠. 정답은 had not had를 써야 되겠지. 됐죠? 자, 다음에 3번입니다. 3번 보시면 이건 혼합가정법이에요. 혼합가정법은 시제를 나타내는 표현을 좀 잘 체크하라고 했죠. if절에 last night 여기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주절에는 this morning 동그라미 칩니다. 그러면 어젯밤에 일어난 일, 지금 오늘 아침에 일어난 일 이거겠지? 그래서 if절은 뭐 써야 되니? had not stayed up 이걸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주절에서는 would not
그죠? would not be so tired. 이렇게 쓴 거지. 그래서 if 절에는 과거 완료, 주절에는 가정법 과거를 쓴 겁니다. 자, 다음에 유형 4번이에요. 여기 without하고 verb 4인데 지금 아까 배울 때 뭐뭐가 없었더라면 할 때 if it were not for 또는 were not for, without, 그 다음에 but for 이렇게 잡혔죠.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면은 if it had not been for, 그 다음에 had it not been for, 그리고 but for, without 이렇게 잡히는 거지. 여기도 without 있죠. without them 동그라미 딱 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는 would face냐, would have faced냐 이거는 해석을 해봐야 되는 거야. 1, 2, 3번은 모양 보고 잡으면 되는 거야. 근데 4번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란 말이지. Birds are the vital functioning part of the global ecosystem. 이 새라는 것은, 조류라는 것은요, 이 지구 생태계에 있어가지고 필수적인 기능, 필수 기능을 하는 일부다라고 일반적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들이 없다면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뭐 있어야 됩니까? 과거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텐데가 아니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질 텐데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many plant species would face extinction. 많은 지구상에 있는 이 종들이 멸종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would face가 정답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자 if가 생략이 되면 뭐가 일어나고 도치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기서 were to 부정사가 나왔는데 if절에 자, 한번 이거는 이제 지금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가정법도 미래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법 미래가 되는 건데 아까 선생님이 도입할 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가정을 쓰지 않고 이제 조건을 쓴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가정을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길 바라고 또는 그럴 리는 없겠지만이라고 이제 깔아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수업을 하다가 예를 들기 위해 가지고 어떤 학생한테 만약에 너의 집이 불이 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고 했을 때 그 아이는 이걸 내가 조건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쾌할 수 있고 나는 굉장히 무례한 행동을 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가정법을 나타내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가정을 건다는 것은 전제 조건이 뭐냐면 그럴 일이 없겠지만을 깔아주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조건으로 걸었을 때 생길 수 있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쓰는 거냐? if절 쓰고 그 다음에 주어를 쓰는데 미래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냐면 우리 be2 구문을 가져오는 겁니다. be 동사 다음에 to 부정사를 쓰면은 일어날 예정된 일, 그러니까 예정된 일을 쓸 때 be2 구문을 쓰거든요. 그럼 여기다 이 비동사의 형태를 과거형을 써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과거형, 그러니까 가정법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럼 were to 부정사를 쓰게 되면 그럴 리 없겠지만 주어가 뭐뭐 하게 된다면 이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도 보세요. were the sun to be extinguished. 여러분 extinguish라는 것은 불을 끄다 할 때 그죠? 소멸하다, 불을 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extinguish를 쓴 거고 여러분 소화기 이거 extinguisher가 되는 거예요. if the sun were to be extinguished 할 때 if 지우면 were과 the sun이 뒤집어져서 were the sun to be extinguished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럴 리 없겠지만 만약에 태양이 어떻게 꺼지게 된다면 every living creature on earth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would die 소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would die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유형 6번입니다. I wish 가정법인데 I wish 다음에 studied 가정법 과거를 쓰면은 wish와 같은 시제가 되는 거고 I wish 다음에 I had studied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면은 그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쓰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when I was in high school 여기에 밑줄그셔야 돼요.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라는 과거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 정답은 어디로 가야 될까? had study로 가야 되겠지. I wish I had studied Chinese instead of Japanese. 내가 일본어 대신에 중국어를 공부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고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다음에 as if죠. as if도 마찬가지입니다. as if부터 뒤에 있는 replaced까지가 부사절이 되는 거고 주절에 있는 동사와 같은 시제면은 과정법 과거, 이전 시제면 had pp,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는 겁니다. Some managers, 어떤 관리자들은 are treating part-time workers. 자, 이 아르바이트 학생들, 일부 임시직 근로자들, 그러니까 임시직 근로자들을 대우합니다. 마치 그들이 to be replaced 앞에 있는 part를 수식하는 겁니다. 교체될 수 있는 기계의 부품인 것처럼. 됐습니까? 그럼 실제로는 아니지만 그렇게 대우를 한다는 것이니까
지금 대우하고 있는 모습이 현재, 그러면 그 뒤에도 가장 과거를 써야 되니까 월을 써야 되겠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실제로 대체할 수는 없지만 마치 대체할 수 있는 부품인 마냥 부품인 것처럼 그들을 대우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151쪽에서 153쪽까지 문제를 꼭 풀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꼼꼼하게 풀어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진정한 질문, 내가 진짜 모르겠던 것들을 질문하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으로 이제 그 광고를 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쉬었던 게 언제부터냐면 계약하기 한 주 전부터 쉬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다음 주에 이제 계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는 수업을 하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은 좀 이제 정리를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은 다들 등원해가지고 도치 파트 같이 공부하고 독해 부분도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것들은 선생님이 문자를 주고 받으면서 정확하게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요. 문제 꼼꼼하게 풀어오세요. 감사합니다.